안녕하십니까, 로직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위치, 가속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리량은요,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벡터량, 다른 하나는 스칼라량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 중에 뭐냐면 벡터는 뭘 나타내냐면 크기하고 방향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물리량을 우리는 벡터량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위치입니다. 위치. 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1만큼. 그러면 여기 이 위치를 뭐 마이너스 1이라든지, 오른쪽으로 1이면 뭐야? 플러스 1이라든지, 그러한 위치를 나타내고요. 앞에 붙은 부호가 그 위치의 방향을 나타내 줍니다.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도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을 얘기합니다. 그죠? 속도의 변화량. 그래서 속도가 일정합니다. 그럼 뭐예요? 가속도가 0인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제 빨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가속도가 양수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위쪽 방향을 플러스, 아래쪽 방향을 마이너스 가속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는 아랫방향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를 붙인 상태에서 뭐 9.8 m/s, 이런 세크 제곱 이런 식으로 가속도를 나타내 줍니다. 뒤에 붙은 단위를 보고 속도인지 가속도인지 힘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칼라입니다. 스칼라는 뭐냐면 크기만 나타내는 물리량이에요. 크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거리입니다. 그죠? 거리는 예를 들어서 위치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위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원점에서 출발을 해서 마이너스 1만큼 갔다가 다시 1만큼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동은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는 1만큼 갔는데 거리는 어떻게 간 거예요? 마이너스 1만큼 갔다가, 그죠? 다시 1만큼 갔으니까 1, 그 다음에 다시 2 해서 거리가 어떻게 돼요? 3만큼 간 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위치는 플러스 1이었지만 거리는 3이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력은 속도를 어떻게 돼요? 절대값을 취해주면 속력이 되고요. 가속도에다 절대값 붙이면 가속도의 크기, 이와 같이 스칼라량은 뭐예요? 크기만 나타내는 그러한 물리량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위치하고 속도, 가속도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런 얘기야. 위치를 어떻게 돼요? 미분을 하면 속도가 되고요. 속도를 다시 미분을 하면 뭐가 돼요? 가속도가 됩니다. 가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를 적분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속도가 되고요. 속도를 다시 적분을 하면 위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보통 XT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VT. 얘는 velocity의 약자입니다. VT. 그 다음에 굳이 XT 표현한다면 어떻게 돼요? 얘는 한번 미분한 거다. 그래서 X 프라임 T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AT는 뭐냐면 accelerate의 약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얘는 X로 나타내면 X 더블 프라임 T 이렇게 나타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자, 지면에서 수직으로 20m/s 만큼 공을 올렸을 때 높이가, 그죠? 어떻게 되냐면 HT입니다. 하이트의 약자겠죠. HT가 20t-5t 제곱입니다. 그때의 최고점의 높이는 어떻게 되고, 자, 제일 먼저 최고점의 높이 먼저 구해볼게요. 자, 보면 그런 얘기야. 최고점의 높이에선 어떻게 되나요? 최고점의 높이에선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올라가서 멈추는 순간이 있죠. 올라가서 멈춘다는 얘기는 뭡니까? 속도가 0이 되는 시각을 얘기합니다. 그걸 먼저 찾아보면 어떻게 돼요? 속도라고 했으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대요. 그래서 미분을 먼저 합니다. 그죠? 미분을 하면 얼마 돼요? 자, 20 마이너스 얼마? 10t가 0이 되는 t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얘는 2초가 나오네요. 그때의 높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죠? h2는 얼마 됩니까? 40 마이너스 40에서, 그죠? 얼마? 5, 4, 20을 빼니까 얼마 돼요? 자, 20 얼마 돼요? 미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점의 위치는 20m고요. 그 다음에 다시 지면에 도착했을 때의 속도입니다. 다시 지면에 도착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위치가 얼마 돼요? 0일 때의 시각을 먼저 구해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HT가, 그죠?
0이 되는 시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HT가 0이 되는 시각이니까 HT는 얼마입니까? 20t-5t 제곱이니까 5t를 뺄게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4-t가 되죠. 얘가 0이 돼요. 다시 지면이라고 했으니까 t는 0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얼마 돼요? t 이꼴 4초일 때의, 그죠? 속도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4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4. h 프라임 얼마 돼요? 4. 는 얼마 돼요? 20-40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20 얼마?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방향입니다. 그죠? 아래 방향으로 그런 얘기예요. 그죠? 아래 방향으로. 그다음에 가속도의 크기입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주면 되겠죠. 그죠? 얘를 한 번 더 미분합니다. 그럼 얼마 돼요? h 더블 프라임 t는 얼마 돼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얘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중력 가속도를 얘기하는데 마이너스 10 얼마 돼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됨을 알 수 있고요. 이 마이너스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래 방향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수직선 운동입니다. 자, 오른쪽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양수 이렇게, 왼쪽은 음수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위치 시각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 시각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위치 시각 그래프를 가만히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돼요? 자, 0일 때 t가 여기에 xt 그래프입니다. 위치 시각 그래프인데 자, 어떻게 됩니까? 얘를 어떻게 한 거야? 수직선을 어떻게 해요? 원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90도만큼 회전 이동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게 좋냐면 자, 고개를 90도 이렇게 꺾어서 보시면 정확히 맞습니다. 이렇게요. 자, 제일 먼저 t가 0일 때의 위치가 어떻게 해요? 음수 쪽이에요.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죠? 그 다음에 t 이꼴 x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원점을 지나서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스타트를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에.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t2일 때 어떻게 돼요? t2일 때, 자, t2일 때 어떻게 돼요? 다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자, t1에서 t2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t3일 때 뭐가 돼요? t3일 때 어떻게 돼요? 딱 다시 원점으로 가 있는 겁니다. 위치니까. 얘는 위치 시각.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계속 갔다가 T4에서 이렇게 멈췄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그래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위치 시각 그래프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얘가 기울기가, 자,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속도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양수는 뭘 얘기한다고요? 아까 오른쪽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오른쪽 방향,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얘는 왼쪽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요?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음수가 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렇게 오른쪽 방향일 때는 어떻게 돼요? 양수.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동할 땐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모두 음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른쪽. 그리고 얘일 때 저기 T2이다 아니면 T4일 때는 뭐가 돼요?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가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처음에 먼저 보면 운동 방향을 바뀔 때 t값은 언제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 방향으로 갔다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갔다가 멈췄을 때 이 T2하고 T4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T2하고 T4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울기가 양수에서 음수 또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속도 시각 그래프를 볼게요. 여기에서 그대로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어떻게 돼요? 모두 기울기가 양수 방향입니다. 그죠? 양수 방향이에요. 자, 여기서 음수로 착각하기 쉬운데 얘의 기울기를 보는 게 아니라 얘의 함수값만 보시면 돼요. 자, 얘가 모두 어떻게 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모두 양수 방향입니다. 그죠? 기울기가 모두 양수인 경우에요. 자, 여기서 함수값이 기울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어떻게 오른쪽 방향으로 갔다가 T2일 때 뭐가 돼요? T2일 때 기울기가 0이 돼요. 그죠? 그랬다가 기울기가 바뀝니다. 그죠? 기울기가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음수, 모두 다 음수입니다. 뭐 여기서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T3일 때는 기울기, 음수 기울기가 가장 클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의, 그죠? 함수값은 음수 기울기가 가장 클 때, 접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중에 음수 중에 제일 큰 값을 T3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0일 때의 기울기하고, 그러니까 T1일 때의 기울기가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더 함수값이 여기서 더 큰 겁니다. 그죠? 얘보다 얘가 더 큰 거. 그러니까 기울기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수에서 음수, 즉 양수에서 음수로 바뀔 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왼쪽에서 어떻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고요. 이제 음수에서 양수로 가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서 왼쪽입니다. 이렇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위치 시각 그래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는 굉장히 쉽죠.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다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얘가 오른쪽 갔다가 어떻게 왼쪽으로 이만큼 E까지, 이 시각까지, 그죠? B에서 E까지 어떻게 왼쪽으로 계속 이동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가요.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은 언제입니까? T 꼴 얼마? B일 때 하고 E일 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요. T 꼴 A와 같은 속도가 존재하는 구간이 언제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T 꼴 A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T 꼴 A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점에서의 어떻게 돼?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되겠죠. 그죠?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점에서 A점에서요. 그러면 얘하고 기울기가 같은 그러한 점은 어디 있지요?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얘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속도가 존재하는, 그죠? 같은 속도입니다. 같은 속도. 속도니까 방향도 같아야 돼요. 이렇게. 예. 만약에 같은 속력이라고 하게 되면, 그죠? 여기 있고, 여기도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총 4군데 있지만, 같은 속도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 구간? 어떻게 돼요? E하고 F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속도 시각 그래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각 그래프. 자, 먼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속도 시각 그래프에선 어떻게 돼요? 여기서 어떻게 돼요? 양수 쪽에 있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양수 쪽에 있는 건 오른쪽으로, 즉 양수 방향으로 이동하는, 그죠? 그러한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요. 자, 그 다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속도,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은 뭐 해야 돼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얘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T꼴 어떻게 돼요? B일 때 가능하겠네요. 또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쭉 갔는데 여기 계속 뭐예요? 음수 방향으로, 그죠? 즉 다시해서 왼쪽 방향으로, 그죠?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까지? E까지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어떻게 돼요? EF에서 얘는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보세요. C하고 D 사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속도가 어떻게 돼요? 일정해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어느 방향이에요? 얘는 어떻게 돼요? 음수 쪽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등속도 운동을 한다 이런 얘기야. 속도가 똑같잖아요. 그죠? 상수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굳이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돼요? 등속도 운동. 하고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돼요? 왼쪽 방향 또는 음수 방향.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왼쪽 또는 뭐야? 음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간 EF는 뭐예요? 얘는 EF는 뭐예요? 멈춰 있다는 얘기입니다. 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멈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돼? 여기서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어떻게 돼? 멈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얘는 어떻게 E에서는 음수에서 양수로 이동한 게 아니라 그대로 멈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멈춤 시간입니다. 정지해 있는 시간 이게 더 좋겠네요. 그죠? 정지한 시각? 시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얘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 구간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